대장암 환자들은 네. 이제 50세 이상부터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60세 이상에 확 뛰거든요. 술, 담배를 하고 계시는 삼겹살을 구워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하고 계시는 5, 60대 아저씨를 딱 떠올리면은 거의 딱 발생돼요. 들어맞네요, 진짜. 대장암 확률이 2배에서 3배가 높으세요. 뭐 네. 용종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이거는 꾸준히 먹어라. 딱 한두 가지 정도만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많이 먹는 거죠. 아, 장에 좋아요. 아, 우리가 말하는 피똥, 네. 혈변, 피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빨개죠. 근데 대장암의 혈변은 좀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조기 발견하게 되면은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암 중에서도 대장암에 걸리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원장님. 근데 이게 진짜 치질이랑 대장암이랑 초기 증상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왜냐하면 치질에 걸려서 이게 대장암이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치질이 걸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보통의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네. 치질 걸린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변비 있는 사람들이 많죠. 변비. 또 복통. 변비, 복통 있으면 어때요? 변비가 있으면 배가 팽팽해지면 네, 맞아요. 가스 찬 것 같은 네, 느낌. 네. 그죠? 설사 같은 것도 날 수 있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네. 일시적인 경우도 많죠, 보통은. 이런 치질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거죠. 대부분 이런 거죠. 네. 변비 심하면은 허리도 아파요. 아. 요통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대장암에도 근데 있어요. 약하게. 약하게. 약하게 있어요. 대장암도 변비 있죠. 설사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장암은 암이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르죠. 변비, 설사보다는 그 외에 다른 증상들. 체중 감소가 같이 따라오는. 체중 감소. 체중 감소에 따라서 체력도 같이 좀 떨어지느냐. 대변의 형태가 좀 바뀌었느냐. 네. 우리가 말하는 피똥, 네. 혈변, 피똥. 네. 혈변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나죠. 치질과는 치질을 내 치질 외 치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치루라는 거는 이제 치질 항문 부주의가 찢어진 걸 치루라고 하는데 네. 항문 부주의가 찢어지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겠죠. 아. 그래서 대변이 나올 때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죠. 제가 그래요, 원장님. 그게 혈변이네요. 네. 근데 피 색깔이 어때요? 빨개요. 빨개죠. 네. 왜? 대변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항문이 찢어져서 나오는 피잖아요. 네네. 항문에 피가 묻어서 나오는 거니까 네. 빨간 피가 묻어서 나오는 거니까 변의 피 색깔을 보면은 빨갛죠. 빨간 거구나. 근데 대장암의 혈변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대장에서 네. 출혈이 있는 거예요. 대장에서. 여기서 출혈이 있어서 그 변이 나오는 거니까 피 색깔이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는 빨겠지만 네. 나오면서 변이랑 섞였죠. 네네네. 검해지죠. 피가 검한 그죠. 특징이 있구나. 검은 변이나 아니면은 젓갈색, 약간 선홍색의 피가 아니죠. 네. 그래서 피가 나왔는데 혈변을 보셨는데 빨개요. 네. 오히려 좀 괜찮은 거죠. 괜찮다. 이건 치질이네. 근데 다행이다. 혈변을 보셨는데 네. 색깔이 좀 검었다. 이거 안 좋은데. 아. 이건 안쪽에서 상처가 안쪽에 있다. 이건 대장암인 가능성. 그리고 이제 형태가 또 바뀌죠. 대변의 형태가 네.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길고 얇아지는 형태. 길고 얇았다. 얇아지는 형태로 네. 보이거나 아니면은 소변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네. 대변이 같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석회제 같은 치석이라고 해서 이제 네. 그 대변에 하얀 어떤 이제 치석 같은 게 같이 껴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혈변의 원인이 네. 대장암이랑 치질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혈변 보고서 이거 치질 밝은 색이니까 치질 뭐 네. 검은색이나 젓갈색이나 대장암 이거 아닙니다. 네. 왜냐면 혈변의 원인은 뭐 치질도 있고 그 외에 또 항문 주위에 어떤 담즙 혈액관에 어떤 미세 파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할 수 네. 있잖아요. 네네네. 대장 내시경 할 때 거기 상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내시경 할 때. 아니면 그때 뭐 수술했을 때 생긴 상처로 인해서 네. 대장에 생긴 상처, 이거 대장염이라고 그래요. 대장염. 염증. 네네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전문의의 소견을 따라야죠. 네. 우리가 이제 치질이랑 혈변 좀 봤는데, 그럼 대장암이 조금 유력한, 대장암이 생기기 전에 신호 같은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이게 또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원장님. 대장암은 네.
진행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느리게.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뭐 증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는데, 모든 암들이 그러는데 대부분 시국이 감소하거나 이제 암세포 때문에 몸에 영양분이 흡수가 되지 않아서 네. 체중이 감소하게 돼요. 혹시 어느 정도로 많이 감소하는지. 그건 뭐 사람에 따라 좀 너무 다른데, 다르죠. 근데 특별한 네. 이유 없이 이제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네. 체력도 저하가 체력도 되죠. 저하. 그 체중 감소가 보통 이제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체중 감소이기 때문에 네네. 체력도 같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대장암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 걸리고 그렇죠. 나서 치료한 것보다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인데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뭐 음식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대장암뿐만 아니라 뭐 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이제 모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어떤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식습관. 네. 그죠? 식이섬유, 과일, 채소, 식물성 단백질 같은 거를 많이 섭취하는 게 대장암 네. 발생 확률을 낮출 수가 있죠. 대장 환경을 우선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거는 꾸준히 먹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음식을 뭐 딱 한두 가지 정도만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과일, 채소가 제일 좋죠. 장에 좋은 것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 장에 좋아요. 아,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들이 풍부한 과일, 채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죠. 특히 이제 녹색 채소. 아까 전에 녹색 우리가 채소. 네. 치질이랑 그 대장암 네. 구별했는데 네. 녹색 채소는 치질에도 좋습니다. 아, 치질. 그러니까 치질 저를 갖고 보고 봐요. 아니, 치질이 있으시다면서요. 아, 치질까지는 아니고요. 녹색 채소, 네네. 녹색 아, 채소, 채소, 네. 녹색 채소 많이 알겠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그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낫죠. 아, 식물성, 이왕이면은 뭐 콩, 두부, 콩두부. 콩나물, 녹두 같은 것이 좋지 뭐 네. 고기보다는 아, 아무래도, 고기보다는 네, 이게 아무래도. 낫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물 많이 먹는 거죠. 물이요? 물. 아, 물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일부러 많이 먹어야지만 되고. 그죠. 물 많이 먹으면은 네. 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많이 내보내게 되잖아요. 네. 수변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네. 물만큼 좋은 거 없어요. 아, 원장님은 그러면은 딱 정해놓고 드시나요? 물 많이 먹는 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있나요? 예방할 수 있는. 음식 말했지만 네. 또 이제 운동도 중요하죠. 아, 그치? 운동. 규칙적인 운동. 네네. 우리가 규칙적인 육체 활동이 또 이제 대장암 발생 위험을 네. 감소시키는 거로 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 하루에 한 30분 이상 하루 30분. 이제 걷는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하체를 움직여주면은 아무래도 대장을 자꾸 자극을 해주겠죠. 그래서 자극한. 대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게 아. 대장암 예방법. 예방에 도움이 좋죠. 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대장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면 안 되는데 좋은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자극을 주면은 암에 걸리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금연이나 네. 담배 피우는 건 안 좋잖아요. 네. 담배 피우세요? 담배 피우는 거 안 좋아요. 담배는 끊는 게 좋죠. 그죠? 원장님은 안- 난 끊었어요. 아, 끊으셨고. 끊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요즘 담배 피우는 사람 있나요? 요즘엔 담배 피우는 제가 사람 피는 거 아직 안 했습니다. 음. 네. 대장암 위험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네. 담배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는 끊어야죠. 금연을 권장합니다. 네. 그리고 술도 대장암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어디 TV 같은 데 보니까 뭐 매일 소주 한 잔씩은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네. 남자는 뭐 소주 2잔, 여자는 소주 1잔? 네네. 맞는 건가? 그게.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사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겠지. 네. 사람마다 다르죠. 네. 네,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편견을 정할 수가 없죠. 네. 자신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면 맞는 건데, 네. 완전히 그래도 술은 좀 가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안 네. 드시. 네. 술, 담배 안 합니다. 요즘 술, 담배 하는 사람 있나요? 방어를 잘 하시네요. 술은 네네. 즐겁게 이제 친구들과 네네. 가끔씩, 가끔씩. 이제 네. 아주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건강한 습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건 네. 방금 말씀드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네. 정기적인 검진, 검진. 정기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검진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잖아요. 조기 발견하게 되면은 빠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 대장암 환자분이 좀 피해야 되는 음식이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흔히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원장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듯이 네.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과일 채소라고 했잖아요. 네. 과일 채소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을 제가 드시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음식을 한번 찾아보죠. 동물성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공육들, 가공육. 소세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은 대장암 발생 확률을 굉장히 높인다고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고지방 당분이 많은 음식들, 네.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대장암 발생률을 높이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입에 딱 달라붙고 땡기는 그쵸. 것만. 맞아요. 입에 맞는 음식이 네. 대장에는 잘 안 맞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그래요. 너무나 매운 음식들. 매운 거. 그리고 너무나 차가운 음식들. 네. 이런 것도 이제 대장 환경에는 좋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너무 내 입맛에 맞는 네. 단짠. 네. 그리고 맵고 짜고 네. 자극적이고 네. 이런 음식들은 대장 환경에 상당히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은 대장을 괴롭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괴롭히게 되면은 대장이 삔또가 살아나죠. 네네. 대장이 암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맛대가리 없는 음식들은 슴슴하니. 대장 환경에 네. 좋다. 네. 그러니까 과일, 채소를 좀 그나마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되겠다. 많이 먹어라. 네, 이런 거죠. 섞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꼭 고기 먹을 때 그래서 쌈 싸 먹고 채소 같이 먹고 네. 샐러드 항상 먹는 습관 들이시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 장에 좋은 음식도 같이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대장암 환자들을 좀 많이 진료를 해보셨을 텐데 이분들이 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뭐 공통적인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대장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네. 먼저 연령, 네. 연세가 젊은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대장암 환자들은 네. 이제 50세 이상부터 발생 확률이 높아지면서 60세 이상에 확 뛰거든요. 연령이 높을수록 이게 공통점이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 대장 환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네. 나쁜 환경에 노출되는 게 누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가 많이 노출이 됐겠어요? 50대가 많이 노출이 됐겠어요? 아무래도 많이 쓴 이제 50대 그렇죠. 분들이 대장암은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생활 습관이 오래 누적이 돼서 생기는 게 대장암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가족력이 있을 때 네. 대장암 확률이 2배에서 3배가 높아져요. 나는 똑같이 얘랑 네네. 고기만 먹었는데 쌈 안 싸먹고 얘는 암에 안 걸렸는데 나만 암에 걸렸어. 이럴 경우에는 네. 자기 가족 중에 혹시 대장암 환자가 있는지. 네. 체크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꼭 대장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 암 진단 경력이나 있거나 뭐 이럴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정기 검진을 통해 갖고 용종들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대장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대장암 환자들은 말랐을까요? 아니면 살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음식 같은 거를 좀 좋아하시고 그렇죠. 딱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이미지. 술 좋아하시고 고기 좋아하시는 우리 중년의 남성. 이게 대장암에 잘 걸리는 분들의 어떤 이미지예요. 약간 좀 풍채도 있으시고 비만, 그죠? 술, 담배를 하고 계시는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을 하고 계시는 5, 60대 아저씨를 딱 떠올리면은 저분들이 대장암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맞습니다. 딱 들어맞네요, 진짜. 우리 원장님 그 대장암 이외에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더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그냥 전통적으로 항암 효과가 알려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뭐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양파. 아, 양파. 양파 있죠, 양파. 네. 양파에는 항산화제에는 퀘르세틴이 함유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항암 효과가 있는데, 네. 이거 위암, 대장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아. 그리고 브로콜리 아시죠? 아, 브로콜리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브로콜리도 굉장히 항암 효과가 좋은, 특히 이제 브로콜리는 이제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 네. 그리고 남성분들, 네. 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셈질환, 전립선, 아. 유방암 같은 경우도 유선, 네. 유방, 그죠? 유선에 이제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병이 생기는 거를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보카도 들어보셨죠? 네, 아보카도 들어봤습니다. 아보카도도 이제 브로콜리랑 비슷하게 네. 유방암과 어떤 전립선암의 네.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보카도와 브로콜리를 잘 이렇게 샐러드로 요리해서 먹으면은 좋겠네요. 네. 유방암 환자와 전립선암 환자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그래요. 과유불급.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TV에서 네. 사과가 네. 항산화 효과가 있죠. 사과가 암 환자에게 좋다. 네. 라고 해서 아침 방송인가 네. 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마트에 사과가 동이 났답니다. 아. 동이 났대요. 왜? 좋다니까. 네.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 네. 껍질채 먹는 게 좋다고. 네.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껍질채 먹는 사과를 사서 사과를 이제 껍질채 많이 드셨나 봐요. 많은 분들이 배가 많이 아프셨다고 그래요. 아, 과유불급이네, 진짜. 너무 많이 드셔갖고 네. 사과 껍질에 농약이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 같은 게 좋으니까 하루에 하나 먹었겠지만 그분들은 엄청 많이 드셨겠죠. 아. 과량으로 중금속이 몸에 이제 축적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있듯이,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이게 좋은 거는 아니다. 아닐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적당히 네. 참고만 하실 분 즐겁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위암이 있는 거 아닌가? 위암을 의심해봐야 되는 증상이 따로 있을까? 첫 번째는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이 오래 지속된다. 네. 이 가득 쌓여 있어요. 식사 습관이 불규칙할 거예요. 속이 안 좋아요. 소화불량 항상 더부룩해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먹으면서 딱 하나만 먹으라면은 뭘 추천해 주실지. 뽑을 거야. 아.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좋지 않을까? 아. 지금부터는 위암 관련해서 또 원장님이랑 좀 더 알아볼 텐데, 이 위장에 좀 좋은 음식이 있을까? 저도 진짜 계속 위장이 좀 안 좋고 더부룩하고 또 변도 약간 물기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원장님.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음식을 뭐 딱 하나만 먹으라면은 뭘 추천해 주실지. 딱 하나. 네. 위장이 안 좋을 때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네네.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문제가 뭐냐면은 소화가 안 되는데 뭘 먹어야 돼요? 소화가 안 되면 먹지 말아야죠. 소화가 안 되면 네네.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좀 위장을 깨끗하게. 그 힘든 위장을 쉬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평소에 그럼 뭐가 좋으냐? 네. 이거 네, 올라가는 맞습니다. 네, 거예요. 원장님. 평소에 아무래도 발효 음식이 좋죠. 발효 음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꼽아달라고 그러면은 요거트 꼽을 것 같아요. 요거트. 요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가 많이 돼 있잖아요. 들어는 봤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위장 건강에 도움도 주고 네. 소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 요거트가 좋지 않을까. 요구르트죠, 뭐 요구르트. 네, 요구르트. 그렇죠. 발효식품 이거 외에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 네. 고유의 발효식품 뭐 된장, 고추장, 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참 좋죠. 오히려 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되는데 네. 우리 한국에는 김치 장 건강에 그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갖고 네. 연구 많이 되고 있죠. 김치도 잘 먹으면 좋죠. 근데 이제 김장 담글 때 보면 이제 소금 많이 넣잖아요. 네. 나트륨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짜니까 김치 그렇다고 물에다 씻어 먹으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트. 요거트 드세요, 요거트. 네, 요거트 오늘부터 진짜 꾸준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질 있으시잖아. 근데 그 치질 있으시니까 네네. 요거트에다가 아니, 절제. 바나나 이렇게 좀 썰어갖고서 같이 드시면. 바나나가 어떤? 왜냐면 바나나에는 네. 식이섬유가 있으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네. 같이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그럼 아니, 좋죠. 저의 치부를 이렇게 강조를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바나나에는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위산을. 네. 그래서 위장 내 피해 줄이고 소화 기능을 네. 이렇게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찝어라. 요거트인데 요거트 먹기가 좀 닝닝하니까 네네. 바나나를 썰은 플레인 요거트를 먹으면 네. 참 좋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또 위를 위한 조합 음식 음. 원장님께서 추천드렸고 김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시니어 분들이나 음흠. 좀 위암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복통이나 뭐 설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중에 좀 위암을 의심해봐야 되는 증상이 따로 있을까 원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소화불량, 네. 뭐 다른 것도 다 나타나는데 식사 후에 속쓰림이나 이제 더부룩함이 오래 지속된다. 네. 위부의 통증, 네. 뭐 이제 여기 속이 더부룩하거나 어지럼증이 같이 나타나는 어지럼증. 것들. 근데 이게 이제 이 통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져. 나지는 게 아니고 점점 네. 심해지는 네. 어떤 통증 양상을 보이는 거. 그리고 이제 구역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같이 동반되는 경우. 식사 후에 구역질이 나타나고, 메스꺼움, 부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또 특징적인 증상 중인데 체중 감소가 더 나타나요. 체중 감소.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막 줄고, 네. 또 이제 혈변을 같이 보는 경우.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소화불량이 계속 있으면은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그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참 많은 분들이 그냥 네. 흔하게 호소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뭐 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손 따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손 따는 게 제일 좋죠. 할머니가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죠. 손 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지 말단에 있는 몰려있는 피를 빼줌으로써 위장관에 몰려있는 물혈이라고 그래요. 위장관의 어떤 부담을 줄여줘 갖고선 움직임을 도와주는데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진짜로 손 따는 게 네네. 과학적으로 의의가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손 따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봐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위에 연동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데 네. 손 따는 거, 침 맞는 거 굉장히 좋죠. 침 맞고. 근데 평소에 이제 소화불량이 계속 있다. 네. 이제 평소에 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잘 체하고 네. 더부룩하고 이런 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 먹어야 될까 이러면 안 돼요. 뭘 안 먹어야 될까요가 더 중요하죠. 안 먹어야 될 거. 위장을 쉬어주는 게 좋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식사 관리, 아마 대부분 이런 분들은 식사 습관이 불규칙할 거예요. 예를 우선 규칙적으로 식사를 못 하니까 먹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과식을 하고. 그죠? 네. 몰아서 먹겠죠. 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그 음식의 질도 네. 떨어지죠. 정크푸드 같은 경우를 드실 거 아니에요. 네네. 계속 그런 식의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서 속이 안 좋아요, 소화불량 항상 더부룩해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그렇게 먹으면서 그쵸, 그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생활을 갖고 있으면서 네. 그걸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면서 음식의 양을 줄이고 네. 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소화불량이 있을 때 역시 중요한 거는 위장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더부룩하다는 거. 네. 움직이게끔 밖에서 해주면 좋겠네요. 네. 걸으면 되겠네. 걸어서 걷기.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위장이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살을 좀 빼는 것도 좋겠네요. 만약에 살이 쪄서 복부에 내장 지방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럼 위장을 덮고 있어요. 네. 내장 지방이라는 게 뭔지 알죠? 네. 장기가 있는데 그 겉에 이제 막 지방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 움직일래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네. 없죠. 없습니다. 힘들죠. 더부룩하겠죠, 항상. 이 지방만 좀 준다 하더라도 잘 움직일 수 있겠네요. 제가 내장지방 인바디를 하면은 내장지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원장님. 그래서 이럴 때는 꾸준히 걷기, 유산소 운동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식사량도 좀 줄이시고. 그럼 위암이 이미 또 발병되신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도 해주셨는데, 발병이 됐을 때는 좀 좋은 음식들이 있는지, 걸리고 나서 특별히
챙겨서 드리는 뭐 식단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암이라는 건 위중한 상태죠, 이미. 네. 암에 걸리기 전에 관리하는 것과 네. 이미 발병돼서 위중한 상태의 환자는 관리의 강도가 네. 달라져야 되겠죠. 아, 조절을 잘 하세요. 식사량을 줄이고 권고죠. 하지만 내가 암에 걸려 있어요. 네네. 이때는 권고일까요? 아니면 강제일까요? 아무래도 강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좀 강제가 네. 좀 돼야지 아무래도 치료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네. 암 환자는 자신이 치료사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좀 스스로 강제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음식량도 평소보다는 적게 하고 양을 적게. 그렇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먹어야 되겠죠. 항상 물 먹고 고기나 유제품보다는 채소 위주의 네. 어떤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먹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는 게 이미 암이 걸렸을 때는 좀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년층의 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위암 걸리지 않으려면은 이건 먹지 마라.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고지방, 고열량, 저섬유질 식습관과 함께 지방이 많은 육류,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된 어떤 가공육이죠. 네. 육류들 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들 같은 경우가 위암 발생률을 높인다. 네. 또 그 외에도 뭐 과도한 알코올 섭취, 흡연 이런 것도 이제 위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짠 음식들 있잖아요. 네네. 소금이나 식초 뭐 이런 것도 위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이제 너무 짠 음식이나 너무 신 음식이라고 하나요? 뭐 식초를 너무 많이 넣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럼 반대로는 좋은 음식으로는 과일이나 야채겠죠, 그죠? 녹색 채소, 네. 그리고 견과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습관 같은 경우가 위암 발생을 낮출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항산화 작용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가 위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가 있겠네요. 대장이든 네. 위장이든 소화기잖아요, 소화기. 네. 네. 그러니까 소화기 암이라고 그래요. 소화기 암의 기본적인 식생활 습관은 같아요. 거의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소화기암 환자들의 발병이 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발병률이 높아질까요? 잘못된 식생활이 네. 누적이 된 것이 네. 그 후에 성적표를 받는 것이 소화기암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누적된. 그렇죠. 젊은 사람들 잘 안 걸리잖아요. 성적표를 받는 그 시기가 50대 이후다. 그럼 우리가 이 매운 거 먹고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매운 게 위암에 정말 영향이 있는지 뭐 연구 결과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갖고 네. 심증은 있을 때 물증이 없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그렇죠. 의학적으로. 자극적인 음식들 차거나 맵거나 네. 이런 것들이 위장관에 안 좋은 거는 경험론적이죠. 네.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명확한 결론은 연구 결과로서 명확한 결론이 나온 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갖고 네네. 일부 결과에 따르면은 어떤 위암 발생 간의 어떤 상관관계는 네. 없다 아, 라는 결과가 있는 연구 논문이 있는 반면 네. 또 어떤 논문은 네. 아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은 이게 위암에 걸린다 라는 논문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 점막을 자극하는 건 맞죠. 그래서 만성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 만성 염증이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항상 충분하죠. 그래서 위암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는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확실히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딱 알잖아요. 매운 거 먹으면 일단 똥꼬부터 아프니까 그렇죠. 뭐 이게 아픈 게 당연히 위장에도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니까 기왕이면 안 먹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암이 재발돼서 손 쓸 틈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뭐 호흡곤란 같은 거, 기침
기침하면서 가래가 좀 나오는 기침을 좀 기침가래. 오래 하는 거. 가래색이 막 검해요. 아, 80% 이상이 난 담배 펴본 적도 없어요. 음. 3기 생존율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버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 센 놈이 강한 게 아니라 버틴 놈이 강한 거. 아, 버틴 놈이 강하다. 그죠? 네네. 그럼 지금 저희가 폐암을 보고 있는데 혹시 폐암 조기에 알아보는 초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호흡곤란 같은 거. 네. 평소보다 이제 걷는데 조금 숨차다. 약간 뭐 아우 왜 좀 숨이 차네. 뭐 이 정도 호흡곤란. 그리고 뭐 기침하면서 가래가 좀 나오는 기침을 좀 기침가래. 오래 하는 거. 가슴이 좀 뻐근하게 아픈 거. 네. 항상 또 따라오는 거. 피로와 체중 감소. 아, 이건 꼭 있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감염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발열, 지속적인 발열이나 열감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폐암을 의심해 볼 수는 있죠.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폐암은 아니에요. 네. 폐암 초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런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폐암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적으로 폐암 검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 건강보험 받으면은 건강검진 이제 저렴하게 무료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돈 아낀다고 미루지 마시고 검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우리가 담배를 피우든 안 피우든 목에 가래가 자주 끼는 경우가 있는데 폐암이 걸린 분들의 가래랑 다른 점이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기침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네. 기침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네. 기침할 때 혈액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혈액이랑. 그렇죠.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폐암으로 인한 가래죠. 폐암이 진행되면서 그 기관지나 폐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뭐 기침 가래, 뭐 호흡곤란의 증상들이 뭐 같이 나타나니까, 뭐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기침했을 때 뭐 가래가 같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 이제 폐암으로 인한 가래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가래가 끼는 원인이 너무 다양하죠. 네. 건조한 곳에서 잠만 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때요? 그렇죠. 가래 끼죠. 비염이 있거나 인후염이 있거나 뭐 천식 같은 거,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 가래 끼죠. 또 요즘에 미세먼지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나 뭐 건조한 경우에 가래 많이 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색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긴 가래는 그냥 뭐 묽거나 네. 노란색이 많잖아요. 네. 폐암 같은 경우는 가래색이 막 검해요. 아, 좀 왜냐면, 검을 수 있다. 검거나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검은색은 왜 그런가요? 피가 안에서 나와서 같이 섞이는 게 오래되니까 아. 검해 보이는 거죠. 아, 굳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니 좀 더 심각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담배를 좀 안 피우는 사람도 이 폐암에 걸릴까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경우인데 네. 나는 담배도 안 피웠는데 네. 폐암 걸렸다고 하는 분들 많죠.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간혹 있어요. 네. 그렇죠. 실제로 폐암의 주된 원인이 흡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90% 이상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린다고 보죠. 아, 90%. 그치? 아. 남성 폐암 환자의 90%는 그 원인이 흡연 맞습니다. 거의. 오늘 다양한 그죠?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여성 폐암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난 담배 펴본 적도 없어요. 담배 근처 가본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 이유는 흡연이 아니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뭐 작업적인 요인, 그리고 과거에 폐질환이 있었을 경우에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세먼지나 요즘 미세먼지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죠? 이런 것들이 폐암 위험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같이 봐줘야지 이분이 어떤 원인 때문에 폐암이 왔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 돌연변이 치료를 위해서는 표적 치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표적 치료. 표적 치료랑 면역 치료는 이제 최신 네. 암 치료 기술 중에 하나로 네. 각각 장단점이 있죠. 네. 표적 치료는 암 치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단백질을 공격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항암제를 이용해서 특정 단백질을 찾아내고 네. 해당 단백질을 억제하거나 파괴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암세포에 대한 특이성이 높아서 정확도가 높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에 대한 부작용이 적다는 데 그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표적 치료는 특정 단백질이 발현되는 환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암세포 내부의 변이에 따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는 환자 자신의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면역 치료 세포의 장점은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정상세포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세포 내부의 변이에도 이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면역계의 조절 기전을 이용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일부 암종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표적 치료를 하고 어떤 분한테는 면역 치료를 할 거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네. 암종에 따라서,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요즘 추세죠. 한마디로 표적 치료는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치료고, 면역은 어떤 방어막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치료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 폐암은 특히 생존이 어떻게 되는지. 폐암의 경우에는 다른 암에 비해서 일기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죠. 네. 그 이유는 요즘에는 진단기기 발달, 네. 조기 발견, 네. 조기 검진 통해 하고선 치료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3기 생존율은 9.8%, 그리고 이제 4기 생존율은 1.5%로 1.5%요? 우리가 췌장암이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네네.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보다 네. 이 폐암이 생존율이 낮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네. 희망적인 부분은 네. 췌장암은 과거에 비해서 이게 생존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네. 폐암은 조기 진단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기 진단이 많아지고 치료 기법이 이제 개선되면서 네. 과거 대비 생존율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다는 점은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4기까지 전이된 암이 그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잘 치료하면은 진짜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4기 암이었는데 손 쓸 수 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연 치료된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에 참 아이러니해요.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여명을 받으셨는데 3년, 4년, 5년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갑자기 암이 재발돼서 굉장히 큐어 상태로 깨끗하게 치료가 됐다가 네네. 손 쓸 틈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는 게 암이라는 질환인 것 같아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종양의 크기나 위치, 종류, 병기에 따라서 뭐 이제 치료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뭐 작고, 그리고 이제 침습이 다른 데 침습이 됐다 하지만 네. 침습이 낮아. 그리고 그 침습된 것을 굉장히 조기에 발견을 했고, 그 조기에 발견된 상태에서 마침 적절한 치료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네. 또 환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네. 저희 병원에서 특수한 경우는 네. 여명을 3개월 선고받으셨는데 네. 저희 병원에서 1년 반 계시다가 아.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분 굉장히 난처한 게 여명 3개월을 받으셔서 네. 주변 정리를 다 하셨죠. 저희 가실 줄 알아요. 근데 다른 병원 옮길 때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옮기셨어요. 굉장히 난처했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네네. 암 전변이 그분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거든요. 끝까지 치료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를 희망을 잃지 않고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센 놈이 강한 게 아니라 네. 버틴 놈이 강한 거. 버틴 놈이 강하다. 그죠? 네네. 결국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버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 완치되는 분들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원장님? 암에 걸리기 전에 이제 암이라는 어떤 위중한 질환이죠. 암에 걸리기 전에 관리하는 방법과 암에 걸린 후에 관리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암을 치료하는 중간에도 네. 그 시기가 있다는 거. 네. 그 시기에는 굉장히 총력전을 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치료사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 음. 제가 항상 암 환자들한테 강조하는 말인데요. 건강했을 때 네. 몸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